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환진입니다. 저와 함께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요즘 뜨는 건국이라고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성균관대, 연세대에 이어서 고교생 선호대학 4위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차지하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건국대학교 요즘에 참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중앙일보 전체 지표에서는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이 지표는 매년 상승세이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지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상당히 많은 정량적인 지표로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에서 19년 동안 연속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07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나서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꾸준히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 지원금으로 전형을 참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나 일자리 플러스에서 최고 등급,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창업 기업 수가 전국 1위입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헌혈센터를 최초로 국내에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운영 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선정이 돼서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시면 태블릿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기술적으로 많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가고 싶은 건국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실 때 다들 부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2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서울터미널과는 거의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지방 어디서든 건국대학교를 편하게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안에서 원캠퍼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인문학과 혹은 이공계 혹은 생명과학, 예술 디자인 이런 학과들이 하나의 캠퍼스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문학과 학생인데 상경계 베이스의 과목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의 캠퍼스에서 다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G의 놀세권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이렇게 한강도 위치해 있고요. 서울숲,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커먼그라운드가 위치해 있어서 참 놀기가 좋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에는 거의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스터디 카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건국대학교에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환경입니다. 거의 카페처럼 보이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처럼 공부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 안에서는 학생들이 3D 프린팅을 하고 싶으면 3D 프린터를 대여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공 장비나 금속 장비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안에서 수학하시면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하우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인데요. 저희 건국대학교 안에 이렇게 호수 뷰인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실도 있고요. 2인 1실도 있어서 기숙사 수용률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국이라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제도나 장학제도 그리고 취업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학사제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 몇 개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 자기설계 전공제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영상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럽
영화, 영상 매체를 이렇게 만들어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사팀에 사학과의 유럽 문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학과의 유럽 또 문화, 그리고 영상학과의 영상 그런 커리큘럼들을 더해서 본인이 유럽, 영화, 영상, 매체 전공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 학위장에 유럽, 영화, 영상, 매체 전공이라는 그 네이밍이 이렇게 부착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건국대학교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그 전공을 계획해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림학기제 같은 경우는 학생에 따라서 한 학기를 쉬면서 창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전에 나가볼 수도 있고요. 책을 출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외부의 활동을 한 학기로, 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드림학기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전공이나 부전공 여건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인데 경영학과도 복수 전공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그 장벽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전공과 부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실습 학기제라고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가 전공자율선택제라는 이름 하에 자유전공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전공 학부 만약에 입학하시게 되면은 2학기를 이수하고 3학기 진급 전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셔야 된다.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공들을 다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박람회라고 해서 저희 건국대학교의 다양한 전공들을 소개하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했고요. 교수진과 그리고 KU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RC 프로그램, 그리고 구슬 길잡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그런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소속감이 덜 느껴지지 않게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제도인데요. 예전처럼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성적 우수 장학이나 KU 지역균형 우수 전형처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교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 활동 자체도 장학으로 인정을 해서요. 지원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께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제도는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분야에서 직접 현장 실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서 인턴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취업에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업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창업 기업수 1위인 거고요. 나머지 지표에서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한번 CEO로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건국대학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창업 공모전에 나가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사무실을 부여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학생들이 실제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학생은 토버스라는 기업을 만든 학생인데요. 제주도 지역을 아주 좋아한대요. 이오테우 해변을 걷고 있다가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변 미관에 치명적일 뿐더러 해녀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골칫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공학과 박지연 학생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괭생이 모자반 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피부에 보습력이나 수분력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타간을 해서 샴푸바를 만들게 됩니다. 판매한 그 수익금을 제주도에 이렇게 환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게 되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기업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옛부터 생명에 참 특화되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대교그룹 회장이나 시젠 대표, 셀트리온 이런 분야에서 막강한 선배님들이 계시다. 유지태 교수님이나 샘 리처드 교수님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교수진으로 하고 계셔서 수학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있습니다. 주요 전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시 60%, 정시 40%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KU 자기추천 전형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논술이나 수능에서는 조금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거의 57명 이상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서류에서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57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면접 대상자가 171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규모이고요. 2027학년도에는 89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무전공,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무전공 같은 경우는 여기 부기 표시를 보시면은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과들을 입학해서 선택해서 수학하실 수 있다. 각각의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에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전공과 단과대 자유전공 학부를 어느 전형으로 배치했는가를 한번 보면요. 지금 KU 자유전공학부, 즉 무전공의 경우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전년도에는 179명을 모집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뽑습니다. 그래서 183명을 무전공으로 뽑을 예정이다. 논술 우수자 수능 일반 학생에서도 65명, 60명 뽑을 예정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서 지금 전체 모집 인원은 477명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KU 자기추천 전형 안에서는 870명 중에서도 기존 학과로 687명을 선발하고 무전공으로는 183명을 선발한다. 네, 정시 전형에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의 경우 사실 정시 성적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비 변경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화장품공학과를 준비해 왔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집 단위들이 통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공학과를 2년간 준비했는데 없어져서 어떡하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물공학과 내에 그 화장품공학 트랙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25학년도 대비 26학년도에는 또 한 번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부가 이제 5년제로 운영이 된다. 더더욱 경쟁력이 있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학과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학년도부터 수능에서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에서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의 감점포로서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교내에서 학교폭력을 해서 4호, 5호, 6호, 7호 이런 호수를 받게 되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대학교에서 합격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선 더더욱 치명적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 전형명 그리고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일단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요. 기회균형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 차상위, 그리고 농어촌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1학년 1학기 해외에서 수학하게 될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봤을 때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을 수학해야 된다. 논술후 숫자 전형 출제 유형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의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무전공, 자연으로 이렇게 4가지 섹션이 있었더라면 올해부터는 인문, 통합, 자연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논술을 응시하게 하고 있고요. 통합 부분을 보시면은 국어 그리고 통합사회, 수학에서의 출제 범위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실적 전형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연기 우수자의 경우 1단계에서 실기 비대면 고사가 있다. 야구의 전형 방법이 조금 변경됐다.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 군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본래 다군에 위치해 있었는데 나군으로 이동했고, 전기전자공학부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가 다군이었는데 다군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메인인 전형답게 학생부 교과 정량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정성 3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7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되고요. 받으시지 않은 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자격 미달이 되니까요.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균형 전형을 평가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에서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고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역량은 이렇게 2개 역량을 봅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정성평가에서는 감점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생명 베이스 학과들이 참 많죠. 근데 이 학생 생명과학 1도 안 들었고 생명과학 2도 안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다 생명과학을 듣고 오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성취도가 어떠했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베이스의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물리 과목이 막 4, 5등급,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이 학생의 역량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서 감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학생부 종합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단계별 전형이 있고요. 일괄합산 전형이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 일괄합산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류만으로 승부를 보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이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모집 인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더 이제 면접 대상자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괄합산 전형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나 기회균형 그리고 졸업자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원 자격 서류를 PDF로도 업로드 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일괄합산 전형 그리고 단계별 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출결 상황도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학생이 이 해당 모집 단위를 왜 지원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재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모집 인재상에서는 방점이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에 조금 관심과 소질이 있어야 된다. KU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입니다. 전공 없이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방점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깊이 있는 탐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교 활동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해본 아이를 탐색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관심의 깊이, 내가 곤충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를 고등학교 3년 내내 깊이 있게 탐구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또 집중형이라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인재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원하는 풀은 이렇게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안에서의 경쟁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U 자유전공학부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중간에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바뀐 과정에 대해서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 그 내용이 조금 드러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특정 학과와 연관지을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면 되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몰두해서 공부했었던 학생이면 인문자연 할 것 없이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된다. 서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모집을 평가할 때와 무전공인 KU 자유전공학부를 평가할 때 각각의 역량별로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학과 모집 단위에서는 이렇게 진로 역량의 배점이 400점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당연히 진로 역량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장 역량이라는 역량을 저희가 전년도부터 운영하게 됐고요. 성장 역량의 배점이 500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인데요. 출처 부분을 보시면은 5개 대학이 뭉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도 이 해당 평가 요소 및 항목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의 역량별로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다. 우선 학업 성취도 부분부터 같이 보시면은요. 같은 3등급이더라도 이수자 수가 100명일 때와 이수자 수가 20명일 때의 3등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는 그 학생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그 내신 성적을 둘러싼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혹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특정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혹은 주요 과목이라고 판단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친구들은 이렇게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감점의 여지가 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가 어떠한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과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해당 ABC 성취는 등급을 산출하는 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그런 내신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업 태도 부분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분들이 50분 일찍 이 장소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맨 앞에 이렇게 먼저 착석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따가는 손을 들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가운데에서도 다 각자만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는 그 해당 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고교 안에서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으면서 눈이 초롱초롱한 학생이 있을 거고요. 혹은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찾는 것이 바로 학업 태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 질문도 열심히 하고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어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구력은 제가 한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꼬꼬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그 교과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보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탐구력이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부분이 이 탐구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지필평가만 있지 않습니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거의 50% 이상인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수행평가의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부분들이 탐구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학생들이 본인의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그 학생이 본인의 관심사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평가 항목으로 마련해 본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요즘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는데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교과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수하였는가, 즉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은데 물리학 1을 듣지 않고 물리학 2를 듣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위계에 맞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는 부분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인데요. 단순히 내신으로 그리고 ABC 성취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술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그 해당 학생의 역량이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요. 이 학생이 3년간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이 활동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다. 공동체 역량은 사실 저 역시도 이 4가지의 평가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이 4가지의 평가 항목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염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국대학교의 지원자라면 성실성과 규칙 준수 정도는 다 지키는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폭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공동체 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성실성 이 부분에서는 미인정 부분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미인정 지각, 반복되는 미인정 조퇴 결석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과 배려나 리더십이나 협업과 소통 능력, 이러한 것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 학생의 역할 수행을 보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순히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장을 했다면 그 학생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공약 이행률은 어땠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교실 안에서 아무도 청소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청소를 한 예쁜 학생이다. 혹은 실험 과목이었대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실험 그 교구들을 다 정리하지도 않고 나가는데 이 학생은 다 정리하고 항상 나가는 학생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해 주시게 된다면 이런 공동체 역량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성장 역량입니다. 성장 역량은 KU 자유전공학부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평가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자기주도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학교 생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개선한 의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자기주도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방점은 창의적에 두시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력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토버스라는 기업을 설명해 드렸죠. 그 제주도의 괭생이 모자반을 보고 그 괭생이 모자반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샴푸바를 만들고 수익금을 환원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던 학생들을 보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경험의 다양성은 인문, 자연 상관없이 혹은 자연 안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이해를 해보고 정치 쪽으로도 이해해본 경험이 있는지 보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절차는 다수 다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앞에 여기 학부모님께서 한 학생을 평가할 때 몇 명이나 투입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의 사정관이 이 학생을 평가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A, B 평가자의 점수 차가 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되면 저희는 서류 재평가도 하고요. 이 학생에 대해서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은 서류 실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면접 재심, 그리고 저희 내부의 심의위원회와 사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평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전임사정관 그리고 교수사정관들이 약 일주일 동안 면접에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면접 질문들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만 실제 면접 때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제 면접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과에서는 공유경제 그리고 집값의 수요량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되었었는데, 그 해당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술되어 있으니까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평가 준비 팁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친구도 있고요. 본인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은 못 드려도 그래도 10분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매년 유튜브나 혹은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그리고 자료들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실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사정관님, 수험생들이 면접위원회 질문에 답변할 때 발언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면접평가 시 발언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생활 기록부 주요 항목 내 변경사항은 언급할 수 없고요.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의 경우에도 언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과 수험생 유의사항에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 저희 논술 100%로 뽑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실력이 중요한 전형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이렇게 인문, 자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등급 합 5고요.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3개 등급 합 4입니다. 근데 이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 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 올해부터 변경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문, 통합, 자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합 같은 경우는 국어와 통합사회 교과 분야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되고 세계문항은 수학, 수학 1, 수학 2까지만 반영이 된다. 자연의 경우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저희 건국대학교 올해 거의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7월 15일 날 건국대학교 여기 캠퍼스 안에서 직접 학생들이 논술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논술 가이드북도 공개할 거니까요. 눈여겨보시고요. 다음은 저희가 실기 실적 전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실기 비대면 고사가 1단계에서 실시가 됩니다. 어플을 통해서 원서 접수 기간에 본인의 연기 영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원서 접수 기간에 안내받을 예정인 거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 대면, 그리고 교과 정량, 그리고 출결 정량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대회에서 수상받은 친구들이 구성된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정시 모집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가군, 나군, 다군에 이렇게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반영 방법 부분입니다. 언어 중심이냐, 수리 중심이냐, 예체능 중심이냐에 따라서 반영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사회과학대학이나 이과대학이나 혹은 경영대학 이런 대학들이 수리 중심의 학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학생들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원을 할 때도 수학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유리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다 하면 수학적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U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A와 B 모두 적용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공개할 거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경쟁률과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뭘까요?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추가 합격자가 10명까지 선발이 됐을 경우 충원율은 100%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충원율이 221.5%였던 거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과연 얼마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의 실질 경쟁률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2.5대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면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내가 한 두세 명만 제치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21대 1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합격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다고 했죠. 1단계의 경쟁률은 7대 1 정도라는 겁니다. 사회통합은 기초생활차상위, 국가보훈,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의 입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 하시면 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근데 충원율이 거의 100% 돌았죠. 그럼 전체 경쟁률이 10대 1 정도다. 근데 학과에 따라서 5대 1, 8대 1 이렇게 낮은 학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모집했던 무전공 그리고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입시 결과인데요.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KU 자유전공학부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았었는데 경쟁률이 26대 1이었다. 근데 충원율은 한 41% 정도였다. 수시 주요 전형 지역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원자가 절반이 수도권이고 절반이 비수도권입니다. 근데 이에 맞게 최종 등록자도 잘 구성이 돼 있다. 근데 논술 우수자의 경우 지원자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자 역시 수도권 학생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졸업 연도별 분포 보시면은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역시나 현역이 조금 더 강세였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지원자가 사실 재수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역시 강세를 보였다. 고교 유형별 분포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KU 자기추천 전형은 고교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의 비율이 최종 등록자 80%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일반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7.1%, 특목고 11.3%, 그리고 기타는 0.9%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또 다른 수치를 띱니다. 거의 지원자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최종 등록자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일반고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 유형이 이렇게 나타났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과 등급이 조금 궁금하시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정량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교과 성적대를 한번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자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고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록된 이 모든 아이들은 다 일반고의 성적입니다. 문과대학 저 3.4도 일반고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3.0도 일반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1등급 후반에서 3등급까지도 이렇게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학별 충원율도 한번 보시면서 실질 경쟁률을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시면 경쟁률이 5대1 미만입니다. 실질 경쟁률이. KU 자기추천 전형 결과를 한번 보면요, 지금 2, 5학년도 것만 한번 볼게요. 평균치는 등록자의 80%가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고의 성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최저치는 일반고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치를 보고 일반고 학생인데 막 섣불리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모집 단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아까 언급드렸는데요.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 실질 경쟁률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게 되면 경쟁률이 20대 1로 떨어지는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 결과를 보실 때는 반드시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가군부터 나군 그리고 다군의 전형 결과인데요.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가 나온 이후에 산출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상담을 받으시고 한번 본인의 수준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군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경쟁률이 다군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막 미커가 40대 1. 근데 충원 인원 역시 많았죠. 42명이 충원되었다는 거는 실질 경쟁률은 사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등록자의 70%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농어촌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